이번에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고 외도를 하고 있으며 가출 관련된 문의를 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8세 12년 차 결혼 생활 중인 남성입니다. 12년을 빼면은 26쯤에 결혼했다는 얘기죠. 자는 12살, 10살 있고, 그다음 아내가 1년 반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선망 증상으로 금단 선망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입퇴원만 6번째 하고 5번째 퇴원했을 때 병원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고 이런 경우 뉴스에 간혹 보이죠. 적발한 당일 가출하여 그 남자 집에서 4일 동안 같이 있는 걸 잡아와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뭐 증거도 있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다 증거는 다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 분할할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위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얼마 정도 청구할 수 있냐는 거고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 재산 분할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양육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분은 뭐 본인이 당연히 양육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글을 썼어요. 한 명당 30만 원씩 6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 일단 거꾸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외도를 하고 가정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도 아버지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그리고 보통 양육비 청구가 요즘에는 좀 늘어서 한 명당 한 7, 80까지 최대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한 50만 원씩 정도였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남편분께서 부인에게 한 명당 30만 원씩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요즘 기준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 측 또는 판사님은 당연히 이거를 뭐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한 지 12년이 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성격 차이 이런 거로 이혼하시는 경우는 12년 정도 되면은 최소 30% 이상 그리고 최대 뭐 한 절반까지도 요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최대 50%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0%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하시고 싶은 만큼 청구하시고 그 결정은 판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런 법적인 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남편분께서 이혼을 하겠다 결심만 하시면은 이거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사실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본인이 증거 제출해가지고 적당히 양식에다가 뭐 써서 제출하시고 재판 진행하시면은 어, 뭐 무조건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법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대여섯 번 정도 입원을 강제 입원만 하셨는데 강제 입원을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절대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계속 악화만 돼요. 오히려 남편분에게 대한 적대감과 배신감을 더 갖고 모든 거를 남편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화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돼요, 이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대물림 되는 유전병입니다. 차라리 정신병이면 더 나아요. 왜냐면은 부인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기 때문에 더 나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대물림 되는 유전 질환이에요. 유전자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한테 대물림 되거든요. 대물림 될 확률이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한 90%가 거의 다 대물림 되는 환자들이에요. 예외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대물림 되는 건지, 왜 술을 끊어야만 하는 건지, 왜 줄이면 안 되는 건지, 왜 입원한다고 안 낫는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정도, 그 정도 돼야지 진실에 가까운 걸 알려주지,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파탄 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거짓된 정보만 듣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 파탄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강제 입원, 이혼이 아니라 이혼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왜 엄마가 저런 질병에 걸렸고, 왜 너희들한테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했고, 우리 가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대물림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아빠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아빠를 포함한 이 세 가족이, 세 명이 단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제 조언과 달리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뿌리가 흔들립니다. 애들이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지어 똑같은 질병에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인을 치료하진 못하더라도 자녀가 대물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는, 남편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은 하십시오.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또 그것을 자녀한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혼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시면은, 아니,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이혼하실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남편분이 유리하게 재판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남은 가족 셋이서 미련, 후회, 죄책감 없이 가족끼리, 남은 세 명의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잘 살아가시려면은 반드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꼭 하십시오.